급여 치료를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3천만 원씩 총 6천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비급여 약물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각각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급여 암주치 보험에서 3년 동안이니까 1억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총 1억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보험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보험인사이트입니다. 자, 오늘은 3040대 분들을 위한 안보험 베스트 3 상품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현 시점 기준으로 최신 트렌드까지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세 가지 플랜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플랜은 암 진단비 플랜. 진단비를 3천만 원 구성을 해서 메인으로 하고 보조적으로 비급여 암주 치료비 항목을 추가한 상품, 이런 플랜이고요. 두 번째 플랜은 암 치료비 완성형 플랜이라고 해서 암 진단비는 제외를 했습니다. 진단비가 너무 비싼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진단비를 제외하는 대신에 항암 약물 치료비, 항암 방사선 치료비 각각 3천만 원씩 지급되는 플랜으로 구성을 해봤는데, 이 플랜도 최종적으로 비급여 암주치는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플랜은 다른 거 다 제외하고 그냥 가성비 있게 가겠다, 실속형으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급여 암주치 항목으로만 구성한 세 번째 플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항암 약물 치료비 연간 5천, 그 외 3천, 중이죄 방사선 5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자, 아마 암 진단비 3천만 원 이거는 이해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 3천만 원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암에 걸리면 수술을 하든 약물 치료를 하든 뭐 방사선 치료를 하든 할 거잖아요. 그러면 약물 치료를 받았다, 1세대든 2세대든 3세대든 할 거 없이 항암 치료를 위한 약물 치료를 받으면 무조건 3천만 원,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거죠. 그리고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로 비급여 암주 치료비와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비급여 암주 치료비 보험은 비급여 최신 항암 치료를 했을 때만, 고가의 신약이라든지 로봇 암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만 되는데, 이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는 어떤 약물이든 어떤 방사선이든 보장 범위를 폭넓게 해서 보장을 해준다. 요게 강점이고요. 자, 그리고 비급여 암주치 보시면 공통적으로 세 가지 플랜에 다 포함이 됐죠. 자, 그런데 비급여 암주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릴게요. 특징적인 부분은 항암 약물 치료 시 연간 5천만 원씩 지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외의 치료는 연간 3천만 원, 2번 플랜은 2천, 그 3번 플랜은 3천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시면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예시를 적용시켜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13년 동안 총 3번의 암이 발생을 해서 수년 동안 비급여 항암 치료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을 하고 나서 2년 뒤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표적항암 약물 치료를 받았으면 여기서 제가 연간 5천만 원씩 보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비급여 암주치에서만 5천만 원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3년 뒤에 또 다른 암이 발생을 했어요. 유방암 진단 2차 암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비급여 약물을 받았으면 또 5천만 원. 자, 그런데 10년 뒤에 유방암이 재발을 했어요. 이런 경우 면역항암제를 치료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또 5천만 원을 보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 가입 시점으로부터 약 12년, 13년 이내에 지금 총 3번의 암을 진단을 받은 거죠. 총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비급여 암주치 항목의 경우는 상품마다,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진단 시점부터 딱 10년 동안만 보장되는 상품이 있고요. 또는 진단 시점부터 만기까지, 보험이 끝나는 만기까지, 이런 부분은 각별히 좀 비교를 하셔가지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비급여 암주치 보험 정리를 해드리면, 장점은 전이암이든 2차 암이든 재발암이든 뭐 잔여암이든 상관없이 보장하는 그 기간 이내에 암이 발생을 하면 2번이든 3번이든 뭐 4번이든 다 보장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이 재발을 가장 길고 확실하게 보장한다. 그리고 보험료도 엄청나게 저렴하다. 근데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결국 비급여만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되는, 보장이 되는 부분은 과감히 포기를 하는 대신에 최신 항암 치료에 선택과 집중한 보험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사례, 자, 다음으로는 세 가지 사례에 적용시켜서 조금 더 이해를 깊이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게요. 자, 사례 첫 번째, 위암 진단을 받고 나서 다행히 초기 상태라서 급여 수술로 치료를 받고 완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각각의 플랜에서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플랜은 암 진단비에서 진단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3천만 원 지급받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플랜에서는 약물 방사선 치료 받지 않았죠. 그리고 비급여 로봇 수술 받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올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당연히 비급여 치료 없으니까 나올 게 없겠죠. 자, 그런데 사례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방암 진단을 받고 급여 항암 약물 치료, 새로 나온 신약이 아닌 1세대 항암제라든지 건강보험 혜택이 되는 급여 항암 약물 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두 가지 치료를 받았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암 진단비 플랜에서는 3천만 원 당연히 지급이 되겠죠. 하지만 비급여 암주치는 여기는 급여만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보장받을 게 없습니다. 끝입니다. 하지만 2번 플랜 암치료비 완성형 플랜에서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약물 방사선 보장 범위를 가장 폭넓게 해주기 때문에 급여 치료를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3천만 원씩 총 6천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례 3번을 한번 볼게요. 폐암 진단을 받고 전이 그리고 재발을 겪고 3년 동안 비급여 약물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각각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암 진단비 플랜은 진단비 3천만 원 받고 나서 비급여 암주치 보험에서 3년 동안이니까 항암약물 치료 시 연간 5천만 원을 곱하기 3년 하면은 1억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총 1억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플랜을 보시면 먼저 약물 방사선 치료 받았으니까 총 6천만 원 기본적으로 지급받고 나서 비급여 암주치 동일하게 1억 5천 총 2억 1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플랜은 비급여 암주치만 해당이 되니까 1억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초기암 단계 간단한 급여 수술이라든지 약물이나 방사선 치료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치료가 끝나는 경우라면 1번 플랜이 가장 유리한 상황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외에 약물 치료를 받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된다면 거의 웬만하면 2번 플랜이 더 유리해지는 거죠. 뒤에서 보험료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남에도 2번 플랜이 또 보험료도 훨씬 더 저렴해요. 뒤에 가서 보험료까지 한번 보시고 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보험료를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 진단 및 플랜은 30세 보험료 4만원대, 40세 보험료 6만원대, 암치료비 완성형은 보시면 3만원, 2만원대, 그리고 40세 보시면 3만원대죠. 마지막 세 번째 플랜은 비급여 암주치 플랜 실속형이죠. 30세 만원대입니다. 40세 만원대, 2만원대. 자, 그래서 전체적인 보험료 구성을 보시면 아무래도 암 진단비가 보험료가 가장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확률이 높으니까. 그만큼 2번 플랜이 암 진단비보다는 보험료가 많이 저렴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번 플랜을 좀 많이 추천드리는 이유가 보장도 많이 되면서 보험료도 많이 좀 합리적인 수준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보험료는 보시면 이 보험료가 또 픽스가 아닙니다. 과거 병력이나 이런 건강 상태에 따라서 건강 우대형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서 또 플러스 30% 보험료를 낮춰서 할인받고 가입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약물을 복용 중이시거나 어떤 과거의 병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병력자로 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것보다 보험료가 약간 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자, 장단점 차이 한번 볼게요. 암 진단비 플랜 당연히 확률이 높죠. 확률이 높은 거고 단점은 보험료가 비싸다. 그러다 보니까 진단비를 충분히 가입하시는 분들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11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진단비를 막 1억 5천만 원 이렇게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가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장을 5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낮춰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제로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비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설계한 내용이 바로 암 치료비 완성형 플랜이라는 거죠. 급여든 비급여든 약물이나 방사선 확률이 높게 보장을 폭넓게 해준다. 그런데 보험료도 합리적이다. 그래서 단기 집중 치료, 단기적으로 1년 이내에 5천만 원, 1억 이렇게 큰 고가의 암 치료가 발생을 하더라도 커버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5년, 10년 암 치료를 받더라도 커버가 둘 다 가능하다. 다만 단점은 보험료가 조금 높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죠. 하지만 암 진단비에 비해서는 그래도 보험료가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번 플랜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플랜 비급여 암주치 보험은 보험료가 일단 굉장히 저렴하죠. 부담이 굉장히 낮아서 요즘에 많이 가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적극 추천을 드리는데 단점은 비급여만 되기 때문에 확률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감수하고 인지를 하고 가입하셔야 되는 상품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셋 중 어떤 플랜을 선택하시겠어요?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콕 집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첫 번째, 암 진단비 플랜은 설계를 해봤는데 암 진단비가 저렴한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젊은 분들이거나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암 진단비를 좀 메인으로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보험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나는 암 진단비가
전혀 없어.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좀 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진단비를 단 2,000, 3,000이라도 가져가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플랜, 암치료비 완성형 플랜은 암 진단비가 부담되시는 분들, 연령대가 높거나 남성분들일수록 부담이 많이 되시거든요. 또는 기존에 보험 가입한 게 너무 많아서 도저히 장기적으로 진단비를 가입하기엔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2번 플랜을 대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조금 더 꼼꼼하게 튼튼하게 보장받고 싶은 분들은 진단비를 좀 포기하고 아예 여기에 집중해서 가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플랜은 기존의 암보험 대비가 7, 80% 정도 많이 돼 있다 하신 분들이라면 비급여 안주치 정도만 서브로 해서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나는 보험료를 좀 최소화하고 싶다. 2만 원 넘는 거 싫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죠. 3만 원대 넘어가는 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비급여 안주치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추가하면 좋은 가성비 항목들도 한번 세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유사암 납입 지원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사암 진단 시, 유사암이라고 하면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갑상선암을 포함한 초기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사암 진단 시 남은 납입 기간에 내가 내야 될 보험료를 총 보험료의 50%를 현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인데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 보험인사이트는 항상 이 옵션을 암보험 가입하실 때 무조건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병 확률이 높은 유사암에 대한 보장 강화 효과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가져갈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양성 뇌종양 진단비입니다. 자, 암이랑 다릅니다. 암 진단비와는 좀 다른 영역인데 뇌에 종양이 생겼는데 악성 종양은 아니고 양성 종양인 거죠. 근데 뇌에 생겼기 때문에 실제 치료 시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죠. 장기간 일을 쉬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한데 리스크가 또 클 수 있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좋겠다. 자, 세 번째,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입니다. 보험인사이트 필수 추천 항목인데요.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되는 리스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거나 외제차를 치거나 혹은 우리 집에 보일러가 누수가 돼서 밑에 집에 수천만 원의 배상 책임이 발생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배상 리스크에 대해서 최대 1억 원까지 배상을 해주는 항목입니다. 물론 자기 부담금은 있습니다. 20만 원 혹은 보일러 누수는 50만 원까지 있는데 최대 1억 원까지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꼭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암보험이든 뭐 뇌심장 보험이든 가입하실 때 옵션처럼 같이 끼워서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니까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탑3 답변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질문, 보험료 할인 가능 여부, 이거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은 드렸는데 건강 우대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의 입원 수술력 특별한 게 없으신 분들은 최대 3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챙기시면 좋은데 이게 사실 가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굉장히 가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사 조건이 까다롭고 회사마다 또 이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저희 팀에 문의를 주시면 심사를 좀 많이 올려봤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유리한지 어떤 회사의 심사를 올려야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존 암보험 유지 여부. 기존 암보험은 기본적으로 저는 유지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만 기존 보험에 대한 그 보장 내용, 조건 이런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년마다 변동하는 뭐 갱신형인지 혹은 정말 불필요한 항목들이나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 점검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보험을 유지할지 말지 판단을 해야겠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 가입 적기. 이거 지금 가입해야 되나요? 나중에 가입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질병보험은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병력이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비례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가입의 적기는 가능한 빨리 가입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보험인사이트가 11년 동안 지켜온 고집이 있습니다. 수년간 이렇게 보험금 청구를 겪어보니까 아플 때 보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결국은 꼼꼼하게 과거 병력을 확인을 해서 보험사에 알리고 가입을 해라 라는 거죠. 이게 정말 필수적이다라는 거를 저희는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분들은 이게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에 상담을 주시면 조금은 귀찮을 정도로 고객분들의 병력을 좀 깐깐하게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너무 귀찮아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좀 받아줄 수 있다, 괜찮다 하신 분들만 저희 팀에 저희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전하게 가입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부터 1년입니다.